그 1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오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습득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오토 하면 가장 생각이 먼저 나는 스크루베니 예배당이 있는 파두아에 대해서 우선 지역이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해서 위키원드로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지역이로 알게 되었고, 이 웹비전 이탈리, 이곳은 이태리에서 관리하는 그런 살짝 이것도 박물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이것도 스크루베니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밑에서 조금 더 칸 아카데미의 지오토의 스크루베니 채플에 대해서, 예배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으로 참고를 했고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이 4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영상의 내용에서는 내부의 벽면이 지오토가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 스크루베니 가문에서 지오토에게 주문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스크루베니 가문은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어서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서 좀 신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명분적인 그런 개념으로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채플의 그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선 성당, 큰 교회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돈이 있는 가문들이 각자의 예배당을 만드는 것을 채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스크루베니 이 작품에서는 예수와 마리아의 일생, 천당과 지옥의 모습, 7가지 미덕과 악덕에 대해서 그려져 있으면서 르네상스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세계로만 여겨지던 그리스도를 원근법으로 재현해서 실제적으로 그렸고, 인물의 표정에 감정을 드러내면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드러내서 되게 혁신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분도 시간이 되시면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스크루베니 성당 채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것도 파두아에 있는 스크루베니 채플에 대한 사료를 찾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르디 채플, 이것도 지오토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아까 보셨던 예술계 백과사전 같은 곳에서 우선 1차 사료로 이렇게 참았습니다. 이렇게 프레스코화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르디 채플은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는 채플인데요. 이거는 6개의 장면으로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크루베니와는 다른 내용이고요. 채플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장면의 광원으로 실제 조명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측면을 보입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빛을 이용해서 성 프란치스코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산타크로체 이 성당은 아예 이런 사이트를 하는 아카이브가 되고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사료라고 생각을 해서 1차 사료로서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산타크로체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르디 채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지오토의 작품들은 바르디가에서 호평을 받았고 지오토의 작품은 생애 동안 되게 독특하고 자연주의적인 그림에 대한 접근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부유한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들이었습니다. 또 지오토가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을 보면서 지오토의 스타일이 뭔가 보였어요. 좀 자연주의적이다. 그리고 르네상스에서 조금 더 진짜 문화의 꽃을 피우는 시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가 정리된 내용을 보고 싶어서 또 그 아트블 사이트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오토는 르네상스 예술의 선구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고 지오토는 비잔틴 기법을 오늘날 자연스럽고 세속적인 스타일로 바꾸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오토는 스승인 치마부에게 프레스코아의 주제나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스승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아까 보셨던 두 가지 작품들처럼 예배당, 제단 등 종교적인 장소를 장식하면서 좀 그리스도와 성도를 삶으로부터 아름답게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우선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구성과 사용한 색, 조명과 음영의 사용을 보셔야 되고요. 또 좀 기분과 분위기,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점에 대해서도 지오토가 좀 원했던 방향에 대해서도 느끼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좀 더 지오토는 자연주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단단하고 두꺼운 붓을 사용하기도 했고 붓놀림이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무게감을 더했어요. 좀 원래는 좀 더 신성한 그림이어서 색깔도 아무거나 쓰지 않았는데 좀 더 인간적인 색으로 바꾸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붓놀림으로써 두껍고 무겁게 무게감을 더한 지오토의 스타일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밑에 다 적어뒀어요.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작품이 있으면은 평가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선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하셨던 바자리에 대해서 바자리가 지오토에 대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오토에 대한 서술 내용을 담은 사료를 삼았고요. 과연 바자리가 누구길래 이런 평가를 하느냐 라는 의문이 앞서서 위키피디아에 또 바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자리는 이탈리아 미술 사학자여서 예술 전기에 대한 백과사전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바자리 바이트는 르네상스 예술사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텍스트로 여겨져 와서 이렇게 아직도 좀 교과서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바자리가 좀 교과적으로 읽히고 있는 측면에 비해서 바자리가 좀 부주의하고 좀 더 진실을 증명하는 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영국 문학 비평가의 비평도 있었기 때문에 좀 경계해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아트 인 투스카니 여기에 그 바자리가 여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술한 거 중에서 지오토에 저술한 내용이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주신 그런 자료에 들어가서 찾았던 내용이라서 믿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소설적인 면이 보이긴 했어요. 지오토가 치마부에게 회화의 표면에 파리를 그리는 이야기와 같은 일반적인 소설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현대에서도 지오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